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쭌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나는 왜 이게 중국이 쭌된다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뭐 이게 좀 약간 반중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반중 감정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나는 사실상 이 한국발에 기원된 흑사병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중국에서 온 것들이 많아. 걔네들은 실제로 이게 막 덧글 작업단이 있잖아. 우마우당이라고. 여시가미 애들 막 다 있잖아. 그런 애들. 여기 중국에서 온 여시 있어. 막 이래가지고 하면 겁나 많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지 중국이 뭔가 이제 망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이제 기쁜 것 같아. 그래서 가령 82년 김지영의 역수출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야, 니들도 엿대 봐라. 그래서 뭐든지 근데 사람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뭔가 이게 엿대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열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를 하잖아. 뭔가 이제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열광하게 돼 있거든. 마찬가지로 나도 뭐 이렇게 지금 웃다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내가 엿대는 순간에 여러분들로 겁나 웃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원래 이게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또 중국이 어떻게 엿대고 있는가?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엿대고 있는 거 이제는 뭐 잃어버린 100년이 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빠샹. 그 방금 SBS 올라온 뉴스를 봤는데 지금 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 그래서 앞다퉈서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대. 10년 전 가격으로 요식업체에서. 그리고 미슐랭도 가난뱅이 정식이라는 걸 냈다는데 야, 정식 이름이 가난뱅이 정식이 뭐냐? 한국에서 이러면 완전 엿대는데, 그치? 그래서 현재 뭐 여기 맨 처음에 기자가 간 곳은 중국의 한 프랜차이즈인데 허거 같은 거를 약간 좀 재해석한 퓨전 허거 같은 데를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좀 비쌌는데 지금 와서 인당 49.9위안에 이걸 판다고 하는 거야. 위안 하니까 장위안 생각나는데 장위안 이 새끼 잘 사나 모르겠네. 근데 이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거든. 그래서 최근 3년 반 11억 위안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 이 회사가. 아니,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왜 유지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박리담회로 가는 거죠.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추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연 매출 1조 원대 이런 허구로 연 매출을 1조 원 낸단 말이야. 어메이징하지 진짜 중국은, 그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매출 감소 때문에 이렇게 내게 됐고, 그리고 요게 35위안이었대. 2011년 객단가가. 근데 그게 약 6,500원이었는데 11년 동안 가격이 꾸준히 올라 2022년에는 63.9위안, 우리 돈으로 12,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49.9위안으로 떨어졌으니까 대충 한 9,000원 정도로 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인구 중에서 한 12억이 100만 원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억이었나? 그거 감안하면 물가가 엄청 비싸긴 해. 가격이 떨어진 것도 감안을 해도, 그지?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은 비단 이 허가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벅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스타벅스도 반값 음료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 온라인 생방송 쿠폰을 판매하는데 19.9위안이란 말이야. 스벅 커피도 그러면 4,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지?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스벅도 뭐 한 5,000원, 5,500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거 감안하면, 야, 중국 애들은 이거 수박 어떻게 먹냐? 도대체 무슨 깡으로 먹냐? 싶은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누적돼갖고 터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유명 미슐랭 식당에선 가난뱅이 정식, 한국에서 만약에 가난뱅이 정식 이런 이름 났으면 완전 난리 났거든. 근데 이게, 이 회사에서는, 이 미슐랭 식당에서는 인당 7만원대 코스로 이 가난뱅이 정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놨는데 여기서는 계란볶음밥 하나에 10만원 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게 팔렸을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일본도 그 과시욕이라는 게 있잖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뭔가 파인다이닝이라든가 오마카세 집이 엄청 많았다가 지금 약간 문 닫은 그런 분위기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요식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 특히 비싼 데 중심으로 많이 닫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들 때문에 가격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내수 시장이 엄청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내수가 얼만큼 박살났냐면
베이징 요식업계 이익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매출 200만 위안 초과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88.8%가 떨어졌대. 전년 동기 대비. 90%가 날라간 거라. 와, 이거 개 심각하구나. 이거는 진짜. 야,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완전 개박살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상반기만 105만 6천여 곳이 폐업을 했대. 105만 상반기만 105만 6천 요식업 쪽이 105만 6천이 폐업이 된데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숫자라면 대한민국도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 요식업 같은 거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대한민국 요식업 폐업률을 보게 됐을 때는 음식점을 봤을 때 2020년에 1만 1,600곳 2023년 작년이 제일 많은 게 1만 4,600이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1만 4,600이 가장 많은 거였는데 여기는 상반기에 105만이에요. 야, 이런 거 확실히 슈퍼 차이나이긴 해. 그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긴 해.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보면 그 야반도주 하기 전에 최대한 막 그 직원들을 월급이랑 자재비 슈킹 쳐갖고 날르는 데도 많고 그리고 덕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오면서 가장 불쌍한 거는 이제 중국 대학생들이지. 중국 대학생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북경외대 졸업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면서 만약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마음 편하게 배달원이 됐겠죠. 근데 이젠 대학을 졸업해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 야, 그래. 북경외대 그래도 북경자 붙으면 되게 쌀 거 아니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배달하면 약간 좀 가오상하긴 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5월,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13에서 14%대인데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 통계를 믿으면 안 돼. 중국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통계를 바꾼단 말이야, 그 기준치를.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나온 게 13에서 14%대라는데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거의 한 50%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 지금. 그래서 중국 완전히 개 엿됐어, 지금. 막 상하이, 북경 말할 거 없이 그냥 텅텅텅 비어있고 공실률도 어마어마하고 금싸라기 땅에 심지어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도 최초의 5성급 호텔도 그것도 이제 폭삭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래 중국의 야욕이 넘쳐버린 거다. 해외 자본으로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해외 자본 성장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해외 기업들을 내쫓은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핑핑이가 있는 지상낙원에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굶어 죽어도 중국의 인민으로 죽으니 얼마나 영광스럽냐. 핑핑이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감사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인구가 13억인데 내수 침체 경기 불황이라는 게 가능할 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시어부였냐 부정부패 척결을 못하면 경제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거다라는데 이거는 이제 와서 보기엔 부정부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현재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둘 다 중국의 관세 50%더 때린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유럽도 중국을 잠재적 적군으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뭐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 알겠지만 그 주변 국가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할 국가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엔 인도거든. 둘이 비슷한 게 많잖아. 인구 우라지게 많고. 근데 얘네들은 맨날 싸웁니다. 지금도. 맨날 진짜 심각해. 국경에서 막 서로 때려 죽이고 막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 그래서 중국이 이게 인정받기가 힘든 게 주변에 사이좋은 국가가 없다니까 진짜. 사이좋은 국가가 없습니다. 좀 사이가 좋고 그래야 동맹을 체결해야지 그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철천지 원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가 힘든 부분이지. 그리고 그 와중에 시건방 떨더만 좋다, 꼴 좋다, 잃어버린 100년은 가야지, 그래야지 대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잃어버린 100년은 뭐 고사하고 사실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엔 끝났다. 끝났다. 아니 사실 웃을 일은 아니야. 중국 인민은 걔네들은 무슨 죄야. 걔네들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한 것처럼 자본사회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연쇄살인마는 내가 봤을 때 핑핑이라니까 지금. 핑핑이가 역대 최고의 연쇄살인마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일본 망한다 보면서 막 비웃고 있었잖아. 근데 나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그랬잖아.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중국이 먼저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사실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지?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게 핑핑이가 진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경제라는 게 사실 그래 뭐 내수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수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내수 성장이 가능하죠. 근데 미국이 그게 가능했던 거이면에는 기축통화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핑이가 노렸던 것도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노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 전에 이렇게 착실하게 단계를 쌓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이미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외 의존 비용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엔 신뢰할 수가 없잖아, 이 나라 자체를. 그리고 가장 큰 미국을 적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알겠지만 미국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나라에 절대로 자비가 없습니다. 미국은 완벽하게 중국을 조질 생각이란 말이야.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와가고는 이제 핑핑이가 뭐 이제 눈물 젖은 똥꼬쇼로 이제 다 잘해주겠다고 다시 기업들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그 오킹이 그랬잖아.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게 빠르다고. 진짜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중국은 이제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중국이 안 좋아지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란 거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제일 높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온 것 같아. 우리나라도 완전히 엿된 게 사실 우리나라도 엿됐지만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보다 더 엿된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위안 삼으면서 그러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늘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 엿되는 게 우리가 옆 동네 보고 웃고 있지만 결국엔 이게 우리한테도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진짜 안 좋아졌을 때 다들 이제 짐 싸가지고 탈출할 수 있기를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